앞으로 이 이제 취업 시장에 이제 들어올 사람들이 거의 뭐 한 7,800만 명이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부분의 시장들이 앞으로 지난 것보다 훨씬 시장이 커지게 될 거고 하기 때문에 경쟁도 이제 격화되고요. 60년대생이 온다 책에서 주목하신 60년대생 내용 중에 이제 마처 세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떤 내용인가요? 마지막 처음 그것은 이제 앞글자를 땄는데요. 그래, 앞글자를 써서 맞춰구나. 마지막 네. 세대라는 것은 이제 부모님을 뭐 봉양하는 혹은 뭐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고요. 그다음에 처음 세대는 이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받지 세대가 못하는 처음 세대.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비용은 드리는데 여기 투자한 것에 대한 네. 이제 보다 리턴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낀 세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원래 자녀에 대한 투자는 비효율적입니다. 수익성이 낮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마처 세대를 일본도 똑같이 그런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일본은 더블 케어라고 그럽니다. 혹은 뭐 우리나라는 마처 세대, 샌드위치 세대, 낀 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일본은 더블 케어 딱 이제 명확하죠. 자기 자녀하고 이제 부모하고 다 이제 케어를 해야 된대서 더블 케어 세대라고 좀 그렇게 이름 붙이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되게 뭐 어떤 면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세대이기도 하네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고도 성장기에 그래도 대기업이 성장할 때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또 해피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때는 대학교 진학률이 뭐 한 전체 해서 한 25% 정도 됐을까요?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전 세대에 비해서는 점프를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그때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취업 자리가 좋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우리나라가 조선업, 철강 뭐 많은 화학 이런 쪽에 많은 이제 그 제조업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기회가 많았고 그다음에 임금은 이제 90년대 전후에서 많이 오르게 되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이제 혜택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마처 세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제 성장기에 있었어서 여러 가지 좀 혜택도 있었는데 앞으로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민연금 문제를 본다면 뭐 과거에는 국민연금이 안전한 노후 자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어차피 보시나요? 과거에도 안정제 노후 자금으로 하기엔 좀 부족했고요. 그게 이제 소득 대출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실제 소득 대출도 낮고요. 한 23% 됩니다. 명목 소득 대출도 한 40% 정도 돼서 이제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은 소득 대출이 한 23%니까 아주 낮은 편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80대, 70대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됐으니까요. 어차피 그것도 없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국민연금은 늦게 도입된 것이죠. 그래서 60년대생들이 해피한 이유 중에 하나도 직장에 들어갈 때쯤 돼서 국민연금이 시작된 겁니다. 그분들이 시작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히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거 우리가 들어갈 때가 국민연금이 거의 처음 시작된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60년대생들부터 사실은 국민연금을 좀 풀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0년대생들은 그 중에 한 3분의 2, 4분의 3 이 정도 이제 가입을 하신 게 되는 셈이 되고요. 그전 세대는 아예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거의 국민연금을 받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60년대생들은 이제 그에 비해서 훨씬 이제 사실은 좋아질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나빠지죠. 그래서 이제 그게 90년대생들입니다. 90년대생들은 이제 딱 60년대생들의 자녀 세대 정도이긴 한데요. 90년대생들이 이제 그 연금을 받을 때쯤 되면은 연금이 이제 고갈된다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생들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입니다. 현재 상태로 간다면은 받을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국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정도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든지 뭐 어쩌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주려고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의 재정은 생각보다 하여튼 훨씬
그 상황은 좋지 않다고 좋지 보시면 않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뭐 지금은 많은 분이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은 진짜 그쵸. 붕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해법은 찾아야 된다. 서로가 한 발씩을 좀 물러나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도 이제 그래서 국민연금에 이제 두 가지 계획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좀 더 내고 이제 더 받는다는 거,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9% 이제 내는데 13%를 내고 네. 이제 소득 대체율도 지금 40%에서 50% 네. 수준으로 높이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 내가 그 재정 안정화 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개혁들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야죠. 하여튼 뭐 2060년대 넘어가면은 뭐 재정은 심각해집니다. 그렇구나. 앞으로 하여튼 좀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제 노후를 생각할 때 뭐 지금 평균 수명이 많이 또 늘어나고 예. 또 은퇴 시점 좀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재취업에 대한 부분, 중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들은 좀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 거로 보시나요? 이 시장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나라 60년부터 69년까지 이렇게 보면은 지금 63세부터 54세 사이에 이제 걸쳐 있는데요. 네. 딱 이 나이대를 보시면은 아마 이게 대부분 이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좀 있으면은 한 10년 이내에 다 이제 재취업 시장으로 네. 갈 분들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게 된다면은 또 거의 뭐 850만 명, 860만 명 여기에 이르는 사람들 이 중에 이제 고용률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850만만 하더라도 한 500만 이상 됩니다. 500 한 10만, 20만 되는 지금 이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재취업 시장으로 간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대생들도 꽤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가 끝이 7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69년생 이외에 70년부터 74년 이때도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이 5년까지 더해진다면요. 앞으로 이 재취업 시장에 이제 들어올 사람들이 거의 뭐 한 700~800만 명이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네. 방금 이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의 시장들이 앞으로 지금 변한 것보다 훨씬 시장이 커지게 될 거고 하기 때문에 경쟁도 이제 격화되고요. 이제 그렇구나. 재취업에서 들어가려는데 이제 여러 명이 와서 여기 네. 이력서를 넣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제 취업자 증가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작년에 비해서 취업자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런 데 보면은 인구 면에서 보면은 20대 30대 인구는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요. 취업자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감소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차지하느냐? 60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가 지금 예를 들어 뭐 2천만 명인데 2,050만 명이 되었다 하더라. 하면은 그 50만 명 증가한 부분이 60대 이상이 거의 다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 시장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취업 시장이 노동 시장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 비중이나 중요성이 아마 계속 확대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노후에 일이 어떻게 보면 필수가 되는 환경도 생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아직 지금까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좀 다르게 변해갈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노후에 여기서 내가 건강한데 이럴 수가 없다. 그리고 뭔가 사회의 역할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조금 계속 증가할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가계금융복지조사 이런 데 조사에서 왜 일을 하는가 이렇게 보면요. 거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요인들이 많은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수명은 길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직장에서는 조금 빨리 나오고 하니까요. 여기서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목적이 거의 절반 이상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목적도 있겠지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렇습니다. 이유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훨씬 다양화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 이전에 50대, 40대, 30대 노동 시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예, 그게 가장 주된 목적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60대 이상의 노동 시장은 이제 그 목적들이 좀 다양해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노동 시장을 앞으로 이제 발전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일 이걸 이제 쳐다보는 정책 이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50대 이하의 노동 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동 시장이 아주 커진다는 것이니까요. 이걸 어떻게 좀 체계화하고 네.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만들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예,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겠네요. 혹시 이제 그런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앞으로 커질 중장년 일자리 시장에 예. 대비하기 위해서 어쨌든 뭐 직장 다니면서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예. 어떻게 좀 자기 앞날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이제 5060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된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 시장을 옮겨 다닐 때 네. 이제 만족도라든지 성공 요인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아, 그랬더니 이제 동종에서 동종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내가 하던 일하고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동종에서 이종으로 옮겨가는 것이 있고 동종에서 단순 노무로 옮겨가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제 자기 이 세 가지 경우가 이제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창업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동종에서 동종으로 옮겨가는 분들이 근무 조건이나 근로 조건도 가장 괜찮아지고 괜찮고요. 그쵸. 그다음에 네. 만족도도 높습니다. 여기에 성공 요인을 살펴보니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첫 번째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 전문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업계 야 저 사람 저거 잘한다더라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나오면은 아 우리 서로 이쪽으로 막 오세요. 들어가려고. 예. 네. 예. 그래서 의외로 이쪽에서는 무슨 우리가 고용노동청부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어디 취업하고 싶소 이런 걸 리서치를 서칭을 하지 않더라도요.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분들은 이제 취업하는 것이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해 업계에 아는 사람들, 예, 우리의 네트워크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문성, 그다음에 네트워크, 네트워크.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동종에서 이종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던 것을 네.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무엇으로 전문성을 보완하느냐 하면은 자격증입니다. 네. 예, 그래서 동종에서 이종으로 갈 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자격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동종에서 동종으로 갈 때보다는 네. 자기의 전문성이 아무리 자격증을 갖고 그쵸. 있더라도 네.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근로 조건이 떨어져요. 그래서 눈높이 낮추기. 아, 예, 이게 이제 성공 되게 요인이고요. 큰 부분이구나. 예. 네. 그다음에 단순 노무로 갈 때 성공 요인은 뭐겠습니까? 네. 단순 노무는 어디 가면 웬만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지 않을까요? 건강하고 또 하나가 네. 예, 거기가 이제 눈높이 낮추기. 완전히 예, 더 낮추는. 그렇습니다. 네. 진짜 이제 그런 부분이 눈높이만 낮추면 여기는 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이제 성공 요인을 찾아본다면요 전문성, 전문성. 예, 네트워크, 자격증, 그다음에 눈높이 낮추기 예, 이 정도라고 요 이제 네 가지만. 예, 네.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내가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동종에서 동종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요. 네. 자기의 전문성을 무엇보다도 하여튼 예, 시장에서 그 업계 시장에서는 좀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네트워크를 좀 잘 가지고 있는 것 예,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은퇴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내가 이것을 좀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 한 가지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사실은 저희 60년대생들이 30대, 40대는 수명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사실은요. 네. 근데 또 이제 보니까 뭐 몸도 건강하고 수명이 길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이야기들이 내가 평생 할 일을 하나 좀 그런 특기를 하나 마련해 뒀으면 좋았을 걸, 그쵸. 예,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이제 항상 조금 아쉬웠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의 전문성이라고 그러겠죠. 사실은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1인 1기라는 책을 펼 때가 그게 이제 한 사람이 하나의 전문성을 갖자. 어디를 보더라도 제가 그때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디 기술이 있으면 뭐든 하여튼 굶어 죽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못해 저는 캐나다에 가면 할 게 없어요. 근데 미용 기술을 가진 사람은 캐나다에 가도 할 게 있습니다.
핸드백을 잘 만드는 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나 저런 데 가서 거기 가서 공장에 가서도 만듭니다. 이게 이제 기술의 글로벌인 그쵸.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이나 전문성을 사람들이 앞으로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해서 이제 1인 1기라는 책 제목을 내었는데요. 네. 예, 앞으로의 장수 사회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나 그다음에 세무사, 회계사 이게 왜 인기가 있냐면은 결국 전문성입니다. 자기의 내가 맞아요. 전문성을 갖고 싶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격증을 통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또 다양하게 자기가 직장에서도 전문성을 다양하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제하고 같은 연배인 분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냐면은 네. 이분은 어떤 공장을 맡으면은 이 공장을 효율화시키는 게 자기의 전문성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조정하고 그래서 공장만 맡겨주면 네. 자기는 이런 부분은 이제 근데 잘 진짜 필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관리할 수 있다는 네. 것이죠.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업계 소문나면은 그런 중요한 전문성도, 전문성인 네.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자기가 직장에서도 이제 그런 전문성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그런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문성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건설 이런 쪽에 이제 강의를 가보면은 네. 그분들은 그래도 의외로 표정이 조금 밝아요. 음.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요. 네. 우리는 나와서 감리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역할이 감리 이거는 가능하구나. 70, 80까지도 할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전문성이잖아요. 기술이고. 그렇죠. 문과 나온 사람이 그래서 요즘 문과 그래서 인기가 그래서 네.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전문성을 쌓으면 돼요. 예. 그런 직장도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다녀야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은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의 또 중요한 그 관계 중에 하나가 부부 관계인데 예. 또 부부 사이에 또 중요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네. 하신 거 들었어요. 예,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네. 은퇴 생활에서 사실은 부부는 이제 노후 생활의 베이스 캠프다 할 정도로 네.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의 이제 사이가 아주 좋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은퇴 부부의 위기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네. 젊을 때는 그 중심이 그 자녀입니다. 네.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나 다 자녀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뭐 크게 컨플릭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늦게 직장에 들어오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네. 거기서 자녀가 싹 빠져보십시오. 이제 주된 어젠다에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늦게 들어오다가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이죠. 아이고. 이게 이제 완전 은퇴 부부의 달라지네. 위기의 네. 출발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부분,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30이라는 이제 그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 가지고 네. 제가 글을 써보니까 그게 제일 히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구나. 제일 네, 좋아하시던데요. 그만큼 또 네. 위험한 부부들이 많다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30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첫 번째가 공간. 예, 이제 그 아시다시피 공간이네요. 예, 네. 서로 간에 공간을 좀 두자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좀 나가도 있고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라서요. 1층, 2층 단독주택이면 따로 있으면 되지만은 그쵸. 네. 나왔다 하면 거실에서 항상 만납니다. 네. 더욱더 이게 마찰의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서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시간들을 좀 네. 가져야 되는 것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삼시세끼 안에 계속 앉아 있으면 충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남성과 여성은 각각의 이제 역할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침해한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여러 조심하셔야 가지 될 것 의미의 같고요. 공간. 예. 네. 그래서 첫 번째가 공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감입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제일 좋아하셨는데요. 공감이라는 것은 원래 그냥 영어로 하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심퍼티도 공감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같이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약간은 떨어지지만은 컴패션도 공감이라고 해석하기도 네, 합니다. 저는 이제 컴패션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패션이라는 것은 이게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게 아주 고난이나 깊은 슬픔도 패션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패션은 그런 뜻이에요. 네, 네. 고난이나 깊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컴이라는 뜻은 같이 나눈다는 것이니까요. 깊은 슬픔을 같이 나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상대방의 깊은 슬픔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공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깊은 슬픔이냐 하는 것인데요. 네. 좀 뭐 남성과 여성의 뭐 어떤 대화의 특징 뭐 이런 것은 다 아실 테니까 차치하고 제가 이 깊은 슬픔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이제 6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도 완전히 분업화됐어요. 남성은 주로 밖에 가서 일을 하고 여성은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일들로 완전히 분업화되어 있거든요. 분업화를 하면은 노동은 소외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소외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성 같은 경우에 소외, 남성이 가지고 있는 소외를 각자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갖고 있는 소외는 뭐냐? 남성이 보기에는 아주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 안 듣는 자녀들을 평생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도 다 공부도 하고 자기도 직장에 다니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있은 것이죠. 그게 이제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이 그런 경우에 그 슬픔을 모르고 남성이 잘못 건드렸을 때 이제 폭발하는 경우가 당신 평생 집에서 그냥 지내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제 돌아왔을 때 내 밥 좀 나 좀 잘 얻어 먹자. 나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뭐 이렇게 한 게 아닌 것이죠. 이제 남성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그러면 이제 뭐 완전히 원자탄 터지지 폭발을 합니다. 그게 깊은 슬픔을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도 이제 여성이 보기에는 골프도 치고 워크숍도 하고 해외 출장도 가고 하니까 재미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골프도 그냥 친구들하고 칠 때가 재미있죠. 영업하면서 치면 그 재미없습니다. 그거. 공주로 다니러 산까지 올라 뛰어다녀야 되고 골프도 조금 더 못 쳐줘야 되고 뭐 마시기 싫은 술이라도 다 마셔줘야 이런 슬픔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성이 이해 못할 경우에는 남성은 이제 아주 슬퍼하고 그냥 동굴에 들어가듯이요. 그냥 아예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여성은 말을 많이 하지만요. 남성은 이런 일이 닥치면 말을 많이 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아버리고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가정이 그냥 싸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깊은 슬픔을 좀 이해를 하는 것. 그래서 컴패션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공자가 공분입니다. 같이 분노하자는 뜻이 아니라요. 같이 나누자는 뜻입니다. 이제 들어오면은 가정의 일을 나누자는 것이죠. 이제 남성이 생각하기에는 자녀가 다 떠났으니까 이제 일도 별로 없으니까 뭐 언제 편하게 할 수 있겠네 하지만 아닙니다. 여성도 나이가 들어가서 힘들어져요. 쉬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나눠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공간, 공감, 공분 이 삼공을 잘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나라를 다스릴 때 삼공이 있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요. 마찬가지 은퇴 부부 이제 부부의 어떤 은퇴 부부만 남은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삼공을 좀 갖자 하는 것이 제 주된 요지였습니다. 뭐 이 말씀은 뭐 은퇴 부부뿐 아니라 모든 부부에게 해당되는 인생 조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인기가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노후 준비부터 또 여러 가지 60년대생의 상황들 또 부부 관계까지 종합적인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